안녕하세요. 영당의 투풀 리딩 대표 강사 박수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서로 저희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자, 리딩으로 리드하라. 자,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네 과목을 함께 이제 보시면서 토플 점수를 만드시는데 아마 과목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리딩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탄탄한 점수를 만드셔서 좀 부족한 점수 채워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위해서 리딩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자,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고 해주는 강좌로 진행하는데요. 자, 저희 이제 저희 실전서 교재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 아직 실전 문제 들어가기 전에 문제 유형이라든가 전략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그 부분 잘 안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이 실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기본적인 포인트들을 놓치시고 나시면 그냥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그냥 막 풀면 사실 여러 가지 주제를 보시는 건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기본적인 공략 포인트를 놓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나중에 점수가 오르지 않거든요. 리딩이란 과목은 점수가 좀 더디 오르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점수를 올릴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토플의 전략, 특히 리딩의 전략을 한번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제가 전략 하나 이제 오늘 몇 가지 설계를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유형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유형이 뭐겠어요? 자, vocabulary, 어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막상 어휘 유형은 뭐 저거 공부 굳이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어휘만 끝내면 좀 더 많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우선 어휘는 실제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단어를 이제 하나 제시를 해주죠. 혹은 phrase를 제시해 주면서 그것과 가장 closest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돼요. 우리 이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이 실전서로 진행하는 강좌를 듣기 전에 혹시라도 저는 토플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80 플러스 정도의 강의를 좀 먼저 듣고 오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저는 영어 실력이 그래도 꽤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강좌를 좀 잘 보셔서 유형 접근을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신 후에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실전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래서 이제 유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 문제들은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봤잖아요. 의미가 가장 유사한 동의어를 고르는 문제가 되고요. 한 지문에 3, 4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더 많이 나오면 5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개가 나오면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시간을 어휘에서 좀 적게 쓰시니까 다른 문제에 할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공부가 덜 되신 분은 어휘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른 문제 더 못 풀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기가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보통 한 2개 정도는 제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혀 그 단어와 상관없는 것들이 쓰이거나, 그죠? 자, 그런 경우에서 이제 추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대입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넣어서 말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동의어가 맞는지 보고 넣었을 때 괜찮은지 그거를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샘플을 조금 이따 한번 보긴 하겠지만 보통 오답들이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스펠링이 문제 나와 있는 건 좀 비슷한 거, 그런 것도 이제 오답으로 좀 많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오답은 제일 문제되는 거 이거죠. 문맥상 넣어봤더니 말이 돼요.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 이 문제의 본질 자체가 뭐라고요? 단어에 이 단어 제시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와 가장 클로지스트한 걸 골라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답 빈출형이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살펴주시면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떻게 하고 이제 가시면 좋겠느냐면 제가 매 이제 문제
포인트 맞춰서 와우 포인트라고 하는 걸 설명드립니다. 자, 와우 포인트는 그냥 일반 서적에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로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좀 더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거라든가 혹은 시험 전에 가기 전에 좀 이런 것들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좀 모아놨거든요. 우선 토플 어휘는요. 굉장히 이제 빈도수가 많은 단어들이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도 이제 빈도수에 맞춰서 어휘를 정리해 놓은 강의들도 있는데 그만큼 실제로 출제가 됐던 것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를 하실 때는요. 무작정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 공부를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어휘들만 뽑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 강의 중에서 초토화 어휘나 혹은 이제 600어휘, 초빈출 600어휘라고 있어요. 단어를 많이 공부하시는 것보다 그거 먼저 공부를 하시면 저희 이제 적용도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저 그거 공부 안 했어요 라고 하셔도 저희 지문에서 굉장히 초빈출 어휘들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꼭 그 어휘들을 미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비용이 꽤 되죠. 그죠? 시험 비용이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그냥 연습삼아 한번 볼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단어도 많이 공부한 다음에 가시면 시험장에서 어때요? 1초 안에 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지문에 몇 분씩 주어지나요? 보통 이게 60분을 줘서 3개 지문을 풀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 지문에 그러면 한 20분씩 잡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 같지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이제 20분씩 쪼개서 하면 딱 되겠구나 하는데 막상 지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던가 생소한 주제거나 라고 해버리면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어휘 문제가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 어휘들 많이 공부해 주시고 실전 문제 많이 푸셔서요. 저희 강의 쭉 나오는 단어들 많이 보셔서 완전 초빈출 어휘들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시면서 문제로 나온 어휘들 뿐만 아니라 그 주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 문화에 대해서 관련 단어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단어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주제와 연결시켰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연습하면 단어 좀 정리 좀 해두시고요. 이런 거 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요. 실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제 답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보기가 2개가 의미가 너무 똑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둘 다 아닐 가능성. 오히려 다른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와우 포인트를 하나 기억해 두시고 단어도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른쪽에 지문이 나오고 왼쪽에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세요? 처음부터 해석을 다 해보고 푸시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딱 보자마자 이 단어랑 가까울 만한 단어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가물가물하다라고 하면 전혀 사용되지 않을 만한 것도 제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골라내시는데 사실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은 adjacent 단어를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무슨 말일까요? 이웃하고 있는 근접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접한 어떤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nearby란 단어를 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그러면은 지문이 이만큼 나와 있더라도 어차피 이 지문은 다른 문제를 위해서 읽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보자마자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최근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빈출 어휘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게 사실 이번 주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지난주에 시험을 봤던 사람이 이번 주에 또 못 본다는 거죠. 보통 토플 시험은 12일 간격 이상으로 보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2주 이상의 간격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출 어휘들은 그냥 계속 이게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루디멘트리한 단어는 최근에 여러 번 그냥 계속해서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저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루디멘트리 원래 아셨나요? 기초적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초적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 단어의 맥락이 2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떠냐면 기초적이니 그냥 정말 뭐 기초 상태, 기초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 뭐 basic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아직까지 뭐 많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simple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약간 부정적 어감으로 좀 아직 발달이 덜 됐어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정적 어감을 씁니다. 그럴 때는 undeveloped 라고 해줄 수 있는 단어나 primitive란 단어를 사용을 하죠. 네 가지가 다 저 단어로의 동의어로 출제가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이 경우를 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시험장 가서 가지고 내가 외운 건 베이스밖에 없는데 그거 찾아버리면 다른 단어 나왔을 때 못 고를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동의어들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경우의 수를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rudimentary 이런 단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식의 단어 한번 볼게요. constant는 완전 초빈출이거든요. 이 단어를 다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초이스가 사실은 A, B, C, D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개는 제낄게요. 그리고 나 2개를 골라주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답은 하나, 둘, 셋. 뭐예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1초, 3초 만에 맞추라고 하니까 되게 또 이렇게 어물어물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신데, 자, constantly를 우리가 보통 어떤 뜻으로 외우세요? 결과적으로, 그죠? 자, 근데요, 자, 답을 보실 땐 답은 B번입니다. as a reader 이란 단어인데, A번은 살짝, 뭐지? 라고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eventually란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라고 해서 보통 위에 나와 있는 단어는 finally라는 단어하고 함께 쓸 수가 있죠. 근데 한국말로 보면 느낌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초이스를 요새 깔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난 분명 이 단어를 아는데 헷갈리게.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 어떤 것도 보시냐면 스펠링 비슷한 단어 있죠? subsequently 무슨 말? 뒤이어 나온. 그쵸?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라고 해줄 수 있는 단어. 얘도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later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적혀있는 단어들의 차이를 다 조금씩은 비교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최근 경향이 반영된 어휘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initi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initiate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작하다. 괜찮은데 막상 여기에 A번하고 B번 2개가 나와. 머릿속으로는 begin 맞는 것 같아. establish도 뒤에 무언가 시작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셔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closest한 거 고르세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 생각하셔서 시작하다, begin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 단어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예요. 굳이 제가 이 강좌에서 이렇게 어휘를 소개하는 이유는 시험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큼은 틀리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sophisticat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답은? 자, 또 여기서 살짝 또 움찔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선 sophisticated를 한국말로 뭐라고 외우시나요? 네, 얘를 보통 정교한이라고 외우세요. 자, 그런데요, delicate한 단어는 보통 섬세한, complex는 복잡한, 그 다음에 마지막 well organized는 잘 구성된, 그죠?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더 와닿나요? 오히려 더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sophisticated가 나오면 항상 뭐로 기억하시냐면 complex란 단어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명이라든가 글자가 복잡하고 정교한 걸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 항상 complex란 단어 혹은 우리 complex 말고 복잡한 또 뭐 있어요?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실전 정도의 나이도 보시면 이제 예전에 봤던 단어들 좀 총정리하면서 예전에 어디서 들어봤던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 complex, complicated 혹은 뭐 쓸까요? intricate 이렇게 쓸게요. 자, 이런 단어들이 지금 복잡한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 단어랑 함께 쓰는데 우리 이 단어는 elaborate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지금 제가 적어놓은 단어들 지금 5개 있죠? sophisticated, elaborate, intricate, complex, complicated 다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우선 이 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오답을 한번 살펴보죠.
그럼 delicate, 섬세한이죠. 어떨 때 쓰냐면 이 delicate은 보통 왜 여러분들 막 울 소재의 옷들 그거 막 그냥 빨 수 있을까요? 못 빨죠. 이거 좀 이렇게 울 샴푸로 살짝 빨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물조물 손빨래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delicate은 망가지기 쉽고 그만큼 sensitive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라고 할 수 있는 저 단어로 쓴 거는 sensitive 쓰거나 아니면 fragi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well organized 어떠세요? 정교한 거니까 잘 구성된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있는데 저 단어는 복잡한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넣으면 말이 될 것 같지 사실 동의어가 아닌 겁니다. 우리 시험장 가시기 전에 단어 어떤 거랑 함께 쓰이는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껴야 될 오답들은 일단 한국말로 비슷한 거는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바꿔놓은 경우가 아닐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 자주 나오는 단어들 몇 개 지금 짚어봤는데 그 단어의 느낌들 좀 살펴줄 필요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경향의 단어 이제 보시면서 하고요. 저희 뒤쪽으로 갈수록 문제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얘랑 같이 나와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되셨죠? 저희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reference라는 문제 유형 접근 방법 말씀드릴 건데 reference는 다행히도 요새 출제가 좀 덜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우선은 무슨 단어, phrase라고 해주면서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this와 혹은 뭐 they가 나타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형태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는 문제 이게 결국에는 중심 주체를 찾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문제 혹은 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놨는데 안 낸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 내내 연습을 좀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잘 맞출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토플에서 처음 보셨나요? 아마 아닐걸요? 그 전에 굉장히 이제 토플 문제 말고도 많이 보였을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혹은 그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 그 행동하는 주체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형태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당연히 이제 보기를 줄이긴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멀리 있는 거를 우리가 지시어로 쓰기는 힘들어요. 가까이 있는 거 가지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자의 법칙이라고 해줄 수 있는 명칭. 그래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수일치 어떻게 해요? 단복수 안 맞으면 당연히 틀리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넣어봐요. 이제 무슨 단어를 넣었을 때 초이스가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 넣어봤을 때 말이 되는지 뒤에 있는 내용과 서술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를 가르쳐 주시고요. 형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보시면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두 개, 부정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크게 나눠놨는데 인칭대명사는 보통 they나 it 같은 걸 묻는데요. 보통 앞문장 전체, 앞문장 주체를 볼게요. 지금 요 한 문장인데 그 문장 이전의 문장에 주체가 누군지가 파악이 되시면 좀 더 그 뒤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답을 고르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단복수 수일치 좀 시켜주신 데다가 바로 직전 그 정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되시는 분들 계신데 제일 안타까운 게 this하고 that의 용법을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this랑 that의 차이가 뭐예요? this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들을 받을 땐 this라고 하지만 저희 볼게요.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가깝고 먼 거에서의 먼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비교 구문에서 반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키랑 제 키를 비교하죠. 키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내 키와 쟤를 비교하면 뭐 사실 이해가 되지만 문장이 잘못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키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쓰지 않기 위해서 that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감 오세요. 자, 그러고요. 부정대명사라고 해주는 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명칭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는데 부정대명사는 대표적으로 왜 some, others 뭐 이런 형태들을 부정대명사라 얘기를 해요. 그 얘네들은 보통 앞에 some이 나오면 뒤에 others가 나온다든가 앞에 one이 나오면 뒤에 뭐 the other이 나온다든가 대등한 구조를 이룹니다. 근데 대등한 구조를 이룬다 하더라도 뒤에 서술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한번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대명사 다 보시고 그리고 관계대명사라고 해주는 것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위치 같은 걸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어떤 명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선행사라고 해주는 명칭을 썼지만 그냥 앞에 나온 명사를 지칭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저 앞에 가면 너무 멀어요. 관계대명사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이제 뭐 말이 안 되거나 그래 버리면 다 제껴주실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봐보세요. 오답 빈출은 보기의 수, 단복수가 안 맞아. 당연히 이제 오답이죠. 자, 그리고 너무 멀리 있다 해서 답이 안 돼요. 앞뒤 한 문장에서 보통 출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대명사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위치가 나왔는데 명사, of,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되게 고민스럽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얘가 그런 경우예요. 뭐 되게 포괄적인 내용을 써주고 그런 것 중에 얘라고 수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얘 보통 이 앞에 있는 것을 지칭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항상 of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이것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왜 number of란 표현이 있죠. A number of 뭐 예를 들어 people이라고 써볼까요? A number of 뜻이 뭐예요? 많은이죠. 그렇다고 여기 공식 넣으시면 안 돼요. 명사 오브 명사. 명사 오브 명사니까 답이 얘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의 뭐로 쓰였어요?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many처럼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닌 그땐 얘가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다라고 할 때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시어 찾기가요. 은근히 개수도 적고 한데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를 많이 치냐면 그러니까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네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번 넣어서 말이 되는지 좀 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문제 이제 한번 샘플로 보시면 지금 others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others가 나와 있으면 others가 절대로 혼자 쓰지는 않는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some expert가 믿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others도 어떻게 지금 믿는다라고 해주는 부분에서 뭐 다른 사람도 믿는다라고 쓰던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했죠? others는 disagree 한대요. 지금 여기서 flatly 단호하게란 뜻인데 뭐 이거는 신경 안 쓰더라도 이 구문과 대등한 구문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답을 expert를 쓰시면 되는데 또 은근 헷갈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 이거 앞에 astronomers라고 해주는 애들이 나와요. astronomers 나오니까 astronomers 전문가 아닌가요? 막 말을 넣어봐. 근데 말 넣어서 말 된다라고 해주는 게 답이 아니라 구조상으로 맞지 않으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단수 형태, 복수 형태 좀 지금 사실 여기 단수 형태 나왔는데 복수 형태로 억지로 만들어 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죠. 파악되시겠어요? 앞으로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 그 문제 풀이 적용 방식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문제 두 가지 더 설명드릴 건데 자, fact하고 negative fact이라고 해주는 문제 유형. 이건 뭐예요? 세부사항 찾기 문제죠. 세부사항 찾기 문제는 사실 지금 문제를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을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뭐 어떤 paragraph에 따르면 맞는 것은 혹은 paragraph 어디에 따르면 how, what, when, where, 뭐 why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무슨 paragraph에 따르면 해놓고 문제가 완전 그냥 새롭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익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아닌 것은 not 이런 거 고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 왜 아닌 것은 이런 거 고르면 거기다가 어떻게 나요? 이렇게 밑줄도 거놓거나 아니면 아니란 데다가 되게 강조를 막 해주지 않던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문제도 막 틀려. 왜? 급하게 풀어서 아닌 거 고르라는데 맞는 거 고른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제가 아까 그랬죠.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포인트를 못 잡아서 완전 오답을 고르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 이 문제는요.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comprehension check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우리 실제 시험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글을 읽으세요? 저는 지문 한번 쫙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습이 많이 되신 상태 아니면 일반적으로 문제 보시고 지문 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 토플 문제 전체가요. 시간 순서, 다시 말하면 이제 문제에 맞춰서 그 순서대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문제 세부 문제 나오면 그거에 맞춰 지문 읽고 또 그 다음 문제 나오면 여기 읽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이 지문을 순서로 다 읽게 돼요. 그것도 특정 부분 여러 번 읽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요, 이거는 문제 개수가 많아요. 우리 아까 어휘 문제 몇 개였죠? 3, 4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3, 4개. 많으면 8개 문제 정도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하셨던 지시 찾기 문제 뭐 한 문제, 그리고 좀 이따가 배울 저희 sentence simplification이라고 하는 문제 한 문제. 그러면 이번 강에서만 배우시는 문제 유형이 거의 10문제 가까이 차지할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10문제가 막 나오진 않고 이제 8문제, 10문제 정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공략법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진짜 여러분들 리딩에서 정말 안정적인 적어도 20점 이상의 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을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좀 쉬운 거는 which of the following true였어요. 그냥 맞는 것을 고르세요. 그럼 그런 거는 좀 그나마 답고르기 좀 수월한데요.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너무 길어요. 도대체 뭘 찾으라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좀 찬찬히 끊어서 도대체 얘가 물어보는 게 이유인 건지 목적인 건지 방법인 건지 결과인 건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유 같은 거 하시면 뭐 why, because, due to, 뭐 the reason 이런 게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why로 나왔어요. why, 왜 이걸 썼을까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제 answer에서 뭐 때문이야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패러가 되겠죠. 감 오세요?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합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은요? 라고 해서 뭐 purpose라든가 goal이라든가 aim 같은 게 설명이 될 테고요. 자, 이 문제는 문제 파악 제대로 못해서 오답 쓰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 방법도 마찬가지 how, method, way를 패러를 막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화면에 화살표로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어디서 고르라고 보통 잡아주거든요. 당연히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잡아주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문이 이렇게 길다 그랬잖아요. 지문이 이제 아까 보셨던 화면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화살표가 나오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문제를 먼저 보니까 A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혹은 A에 대해서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왔다고 치면 읽다가 A를 찾아야죠. 그쵸? A를 쭉 찾아요. 여기쯤 있대. 그렇게 찾는 방법을 스캐닝이라고 하는 읽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스캐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읽는 거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항 검색대 가시면 공항 검색대에서 어떻게 해요? 가방 한번 쭉 스캔하죠. 근데 스캔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갖고 가면 안 되는 거. 뭐 날카로운 거 아니면은 또 뭐 액체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보였어. 그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 감독관이 검역관이 한번 가방을 열어서 이게 뭐지? 한번 확인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A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약간 강도가 세지 않죠? 이렇게 막 이렇게 읽어요. 뭐 당연히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진 않지만 찾다가 A 지금 여기 있네 했다고요. 여기 있는데 문제는 얘에 대해서 맞는 거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그냥 갖다 쓰면 어떻겠어요? 너무 쉽지 않겠어요? 일단 찾긴 찾았어. 찾아서 스캐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즈가 거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가 똑같이 잘 안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걸 잘 이해를 하고 답을 골라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오답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보실 건데 우선은 팩트는 맞는 거 고르는 거라서 그나마 나은데 여기 네거티브 팩트 아닌 거 고르세요.
아닌 거 고르세요는 보통 어때요? 여기서 A에 대해서 아닌 것 하면 아닌 것들 막 이제 해서 맞는 것들이 나오죠? 예,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열거가 바로 되면 문제 유형이 쉬운 편이에요.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하나, 둘 쓰고 여기에 오답 하나 나와요. 그리고 저기 하나 또 나와. 그러니까 맞는 내용 하고 여기서 이제 잘못된 내용이 나오는데 은근히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맞네? 얘를 틀렸네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틀만 좀 알고 계셨다가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실전 문제 적용할 때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오답 빈출형. 여러분들 한번 앞으로요. 틀린 개수가 몇 개인지도 살펴보겠지만 뭐가 또 중요하냐면 틀린 문제 유형이 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틀린 문제 유형. 한번 봐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어휘 문제 말고 세부사항 문제 개수가 많은데 많은 만큼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떤 식의 오답 빈출인지 볼게요. 지문에 언급은 됐어. 근데 묻는 바를 대답하지 않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목적을 물어봤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그냥 그것도 맞는 내용 썼어요. 틀리죠? 이유를 물어봤어. 근데 결과를 얘기해. 틀려요. 그런 식이에요. 원인을 묻는데 보기로 결과를 얘기한다든가.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인 거죠. 그리고 지문에 언급이 안 됐는데 내용이 맞아. 제일 위험한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리딩 같은 경우는 전공자들이 그 지문을 잘 풀까? 우리 학생분들이 전공자들 그 주제, 뭐 내가 아는 주제가 나오면 반갑긴 해요. 반가우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제를 너무 이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의 상상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 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답을 골라버린다고.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오답들 많이 쓰십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경우 있냐면 본문에서 분명히 이제 두리뭉실하게 썼어요. 근데 굳이 강한 단어를 꼭 집어서 절대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단지 얘만이야, 모두야, 뭐 just 단지, no, always, completely 뭐 이런 게 너무 강해요. 본문에 없었는데 그런 거 써준다? 오답. 그리고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야 라고 했는데 뭐 가장 좋아 라고 해주면 최상급. 억지로 만든 거죠? 틀려요. 오답의 포인트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리고요 스펠링이 비슷한 경우 은근 헷갈려요. 저희 이거 중에 하나가 한번 여쭤볼게요. original이란 단어가 있어. original이 뜻이 뭘까요? 원래 뭐 이렇게 얘기해서 과자 오리지널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그거 아니고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는 독창적인의 뜻입니다.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왜 미술이라든가 이럴 때 포트폴리오 내면 너의 독창성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단어를 쓸 거예요. 독창적이니까 새롭고 참신해서 저희 new 혹은 novel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나오니까 앤서에 뭐 나오냐면 이런 거 있죠. originate.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오답들을 고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인지 우리 파악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답 빈출형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저희 한번 샘플 문제 잠깐 보시면 자, 지금 문제가 뭐 패스했다라면 difficulty래요. 모든 것이 difficulty인데 고고학적인 장소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한번 문제를 보셨어야 되는데 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지금 많은 challenge가 있대요. 여러분들 challenge가 뜻이 뭐예요? challenge? 도전이잖아요. 도전은 사실은 여기 적힌 difficulty라는 단어랑 패러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려움. 현재의 archaeologist들이 다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대요. 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해줄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Among these difficulties, 이러한 어려움들 중에 stealing, neglect for the places, population growth가 있다. 이것은 뭐 어렵게 만들어준대요. 뭐 하는 거? 고고학적인 장소를 발굴하는데 어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너무도 다행히 여기에 한 번 더 설명해줬고 여기서도 numerous and challenge가 있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를 이제 패러를 해주는 거예요. stealing, neglect for the places, population growth를 패러를 해주면 stealing, 요거를 이제 훔치는 거잖아요. 절도 나왔어요. 지웠고요. 그 다음에
neglect for the places 하면은 그 장소에 대한 무시. 그럼 어땠대요? 지금 lack of care for sight이라고 해줄 수 있는 모습이 패러가 됐고요. population growth가 이렇게 패러가 됐어요. B번 보시면 이거는 지금 본문에 없었던 내용이라서 지금 except 부분에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해석 한번 해보면 부주의한 발굴 작업 어떻죠? 말이 돼요. 그잖아요. 이제 고고학적이고 그리고 막 발굴하는데 나왔을 때 저런 거 들어가도 돼 보이잖아. 지금 그나마 제가 이제 좀 단순하게 이렇게 바로 패러된 걸 보여드렸지만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면 지문이 길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본문에 없던 내용을 갖다 쓰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본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단어가 좀 어려워지고 주제가 어려워지면 사람을 좀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형태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이 어몽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구문은 저희 왜 도치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무료 강좌에도 도치 구문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아니면 이제 80 플러스 강좌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나중에 지문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저희가 유형 설명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도치 구문이었구나라는 것만 가볍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팩트, 네거티브 팩트 하면 정보가 어떻게 나온지 파악되시겠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얘가 바로바로 열거돼서 좀 쉽게 골랐던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Sentence Simplification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요. 정말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문제를 너무너무 어려워하시고 저 이 문제는 그냥 버릴래요. 전 이 문제는 그냥 안 풀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넘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로 저랑 현장 강의 혹은 이제 인강 드렸던 분들 저랑 되게 많이 연습하셔서요. 진짜로 여기서만은 안 틀리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 우선 이 문제는요. 어떻게 나왔어요? 센텐스, 아래에 있는 센텐스가 가장 잘 표현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하이라이트된 센텐스에서 그것도 패스지. 그리고 잘못된 초이스는 의미를 중요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고 중요한 정보를 뺄 수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디렉션은 딱 한 번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디렉션을 우리가 보실 시간이 없거든요. 얘는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디렉션을 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패세지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중에 딱 한 문장을 음영 문장을 주면서 이 문장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 뭡니까? 라고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영 표시된 문장만 보세요.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그 내용의 핵심 정보를 잘 뽑아냈는지 하나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되어진 음영 문장을 봤을 때 보통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어 동사가 막 여러 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제 막 중간중간에 수식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문장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문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면 제시되어진 하이라이트된 문장을 보셨을 때 핵심 정보를 이해하셔야 돼요.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는 건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구조를 끊으세요. 가령 그런 게 있어요. since 주어 동사. since 주어 동사는 보통 뭐뭐 이래로도 있지만 뭐뭐 하기 때문에도 쓰죠. 뭐뭐 하기 때문에 with 명사 했어요. 그래 놓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꼭 전달해야 할 문장 내용은 뭘까요? 얘가 1번 내용이죠. 그리고 좀 더 넣어주고 싶다. 이유 넣어주고요. 얘는 with 명사는 보통 추가적 정보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것들 잘 안 쓰죠. 굳이 써주고 싶으면 뭐 세 번째로 쓰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보실 때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얘가 핵심 문장이고 얘는 이유고 얘는 추가 정보야. 그러면은 우리는 꼭 전달할 때는 얘는 꼭 전달하겠구나. 얘를 메인으로 쓰면서 하는 건 안 되고요. 얘를 메인으로 써야 해요. 자, 그리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사이에 막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막 끼어 들어가 있어요. 부사로.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커마 사이에 나와서 추가 정보인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A, B, C, D 넣어줘요. 그러면 좀 말이 되거든요. 막 답을 고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문제는 항상 주어진 문장을 딱 봤을 때 구조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although라고 해주는 부분이 나오면 although 뜻 아시죠? 뜻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뒤에 새로운 문장이 나올 거예요. 꼭 전달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굳이 이걸 또 같이 가지고 싶어요. 가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얘가 메인으로 가면 안 돼요. 얘를 주로 써주고 얘가 추가적 정보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이제 좀 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핵심 정보를 이해를 하는데 인과관계가 혹은 순접, 역접, 부가적 관계인지 잘 따져보시고 제가 지금 번호 적었던 거 보시죠? 번호로 적어서 답을 잘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핵심 정보 뭔지,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하신 다음에 문장에서 언급된 핵심 정보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앤서를 가는데요. 보통 그럴싸해 보이는 오답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는데 괜히 또 아닌 것들 넣어주시는 경우 많거든요. 제가 또 다른 케이스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글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사실 머릿속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처럼 좀 전에 노트 테이킹을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리딩은요, 노트 테이킹 할 그런 문제들이 많지가 않아요. 몇몇 분들은 이제 뭐 이해한다고 이렇게 막 표시도 해보고 좀 하시는데 어차피 많은 내용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1, 2교시 끝나고 나면 종이도 바꿔줘요. 스크래치 페이퍼를 주는데 종이도 바꿔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교시에 뭐 많이 쓴다고 해서 욕먹거나 그러진 않아. 시간도 우리 이제 많이 쓰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문제들만 좀 꼭 집어서 노테이킹을 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뭐 1번 내용, 2번 내용 같은 거 하신 다음에 자, 볼게요. 오답 빈출이 뭐냐면 본문에 쓰인 단어들을 다른 의미로 써요. 대표적으로 막 코인 이런 거 있죠. 코인. 뭐 패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코인이 뭐예요? 동전도 있고 주주하다 만들다가 있어요. 그것들 막 서로 바꿔 쓰는 거죠. 본문에서는 주주하다고 썼는데 막 앤서에서 동전 나오고 패션이 뜻이 여러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패션이 일반적으로 뭐 유행의 패션이 있어요. 그리고 패션은 만들다 할 뜻도 있고요. 혹은 방법의 뜻도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을 좀 바꿔 쓰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또 이런 거 하이드 아세요? 하이드? 하이드 뭐로 알고 계세요? 숨따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 있는데 이 하이드가 보통 또 어떤 경우냐면 가죽, 스킨이란 단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문에 쓰인 단어들을 다른 의미로 갖다 써서 일부러 해석을 좀 잘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핵심 정보가 앞에 있는 요 내용이 먼저 나왔는데 이것이 뒤에 있는 어떤 내용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주는 그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 내용을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틀리죠? 그쵸? 자, 이런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내용이 메인으로 들어가. 틀립니다. 제일 위험한데 많은 분들이 세부 내용 내도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이건 맞다, 틀리다를 고르시는 게 아니라 이 핵심 정보를 올렸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추론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추론 정말 위험합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내용 괜찮네? 안 돼요. 괜찮네가 아니라 본문 핵심 정보가 안 나갔으면 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샘플 문제를 볼 건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게 쫙 한번 보여드린 거는 이거를 지금 요 화면을 푸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각적으로 압도적이라는 거죠. 눈에 꽉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거 두시고요. 노란 부분만 보시고 왼쪽에도 디렉션 두시고 ABC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옮겨놨는데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앞에 이제 무슨 내용이 막 나오다가 이러한 유사성 보통 이런 경우에만 이러한 유사성이 도대체 무슨 유사성인지 이런 것만 앞에 연관 살짝 시키고 보통 그 문장 그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유사성이 지올로지스트로 하여금 이론화시킬 수 있도록 이끈대요. 무슨 유사성이 있는데 학자들로 하여금 이론화시킨대요. 뭐 현재 땅덩이가 한때 오션이 크러스트의 부분이었대요. 이것은 고대 시기세 온. 근데 콜드 오피올라이트라고 불려요. 여러분 오피올라이트라고 해주는 이 내용이 중요한가요? 뭐뭐라고 불리는데 이런 거는 세부 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피올라이트라고 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은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는 요 부분을 이제 요렇게 부르니까 서로 요거 대신에 요거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핵심 정보가 뭐였어요? 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similarity가 뭐 하게 했다? 학자들로 하여금 이론화시키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론? 그렇죠? theory라고 해주는 이 부분을 해주는데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A번을 한번 봐볼까요? A번은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 너무 유사해요. 구조가.
유사성이 이끈다. geologist로 하여금 일어나시키게. 근데 many ophiolites가 있대요. 많이 있었다라고 해주는 개념이 아니었죠. 그리고 geologist들이 speculate 한대요. 여러분 speculate 뜻이 뭘까요? 추측하다. 뭐를? 고대 락. 오션에서 나온 고대 락이 어떻다? 똑같은 락이래. 이곳은 컨티넨트에 있는 이런 유사성 때문에. 자, 보시면 다시 확인할게요. 이 지올로지스트들이 추측을 했어요. 오션에서 온 고대 락이 현재 대륙에 있는 락하고 똑같은 거래.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왜?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앞에 내용 나와서 이 유사성이 이러한 이론을 이끈다? 내용 괜찮죠? 자, 근데요. C번 볼까요? C번에서는 무슨 말일까요? geologist들이 conjecture 추측한대. 근데 ophiolite이 the oldest 오답. 그죠? 자, 이제 마지막 D번. 현재 땅덩이에 있는 rock sequence가 뭐래요? 똑같대요. 뭐랑? 여기 있는 락의 순서랑. 근데 이것은 어디서 발견됐을까요? 고대 장소에 발견해도 좋은데 뭐가? 컨티넨트에서 발견됐대요. 자, 컨티넨트 틀렸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였죠? 이런 걸로 하여금 학자들이 뭐뭐 하도록 이끌었다는 얘기가 안 나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잘못된 포인트들 다 찾아냈고 구조가 맞지 않는 것도 찾아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뒤에 이제 문제 계속 연습할 거니까 핵심 포인트만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4가지 문제 유형 봤어요. 처음에 어휘 보셨고요. 지시어, 그리고 또 세부사항, 그리고 센텐스 심플리케이션. 4가지 보셨는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유형 모르시는 분들 제대로 못 푸십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문제를 푸실 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접근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주 나오는 오답 유형 적어놨잖아요. 자주 나오는 오답 유형을 잘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답이 4개 중에 2개 정도가 헷갈리거든요. 그 2개 중에 헷갈리는 이유가 뭔지, 왜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안배도 좀 잘 하셔야 돼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안배 제대로 못해서 한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시간을 쓰게 되면 나머지 더 쉬운 문제를 못 푸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문제 유형 설명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하는 문제 유형 설명 다 들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실전 문제 적용시키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